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노후 준비 어디까지 되셨나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70 이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열심히 일만 하면 노후는 편안할 줄 알았다. 한국보다 고령화 시계가 빠른 일본은 전체 인구의 23%가 70세 이상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5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인 노인 대국인 것이죠. 이처럼 인구 구조가 노화한 일본에서는 70대가 자산시장의 중심축인데요. 저축액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2022년판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저축액은 2259만 엔으로 30대, 40대의 통장 잔고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진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일본보다는 낮아 전체 인구의 11%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인구 구조가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변화는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금방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법입니다. 한국처럼 변화의 진폭이 큰 나라는 순식간에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칠순거지, 은퇴파산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파산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노후에는 부채 문제가 파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신용카드 채무, 주택대출 등 높은 부채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계획의 부족입니다. 적절한 은퇴계획이 없거나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비용, 의료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파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용입니다. 노후에는 의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부족하거나 의료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융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용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사기입니다. 노후에는 각종 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공짜 점심을 주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에 솔깃해 비싼 가짜약을 덜컥 사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처럼 노후에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전층내섬유 반응 저하로 인해 사기성 투자나 보이스피싱, 사기성 금융상품 등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 감소입니다. 노후에는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로 인한 정규 소득의 감소, 연금 수령액의 부족, 재투자 수익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상황의 변화입니다. 가족 상황의 변화도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혼, 의료비용 등 가족 사정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 80대를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우물자산과 고가자산을 따로 관리하라. 노후재정 전문가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필수 생활비를 꺼내 쓰는 우물자산과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쟁겨두는 고가자산을 함께 만들어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물이 나오는 우물처럼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만약 부족하다면 곳간에서 꺼내서 우물에 보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물과 곳간으로 자산을 나눠서 관리하면 노후 생활비 관리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물형 자산은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등으로 종신 형태의 연금 자산을 말하는데 다만 우물을 어떻게 만들지는 계획과 설계가 필요한데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자산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계속 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우물을 얼마나 깊게 팔지 혹은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일하는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라. 여러분은 노후 준비라는 말을 가장 많이 말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60대가 아닌 30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는 본인들의 노후가 아닌 자신 부모님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30대가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제일 걱정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게 부모님들의 노후 걱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경제적 부양의 의무가 없다면 그것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길인 것이죠. 이렇게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젊어서 준비를 해놓거나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노년에 일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시니어들이 건강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노인에 비해 일하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들은 의뢰 그 나이쯤 되셨으니 이제 일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90세 정신과 전문의 이근우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은퇴 이후에도 활력을 얻으려면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늙지만 일하지 않으면 더 빨리 낡아갑니다. 있음의 삶을 사는 부자들은 노후에 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처럼 나의 자산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맞벌이로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려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 지출은 줄이되 건강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라. 은퇴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매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통신비나 전기세 같은 고정비용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은퇴 전 이런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나쁜 빚을 하루라도 빨리 다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이런저런 대출이자를 갚아가며 살아야 한다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취미생활을 즐겨왔다면 한 번쯤 취미생활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골프나 낚시처럼 비싼 장비를 사야만 하는 취미라면 은퇴 후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절약의 첫 번째 원칙은 건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에 지장이 되지 않는 비용부터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식비 아끼겠다고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냉난방비 아끼겠다고 한여름에 더위 먹어가며 지내고 한겨울에 가스비 아끼겠다고 추위에 떨면서 지낸다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쳐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 보험을 점검하라. 연령대에 맞지 않게 계속 쓸데없는 보험에 돈을 넣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남겨진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에게 유용했던 거라면 자녀들이 다 큰 성인이 된 지금은 효용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계약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면 그동안 냈던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정리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천천히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70세부터 과연 얼마나 아프게 되는 걸까? 70대 이상 노인이 많은 일본의 경우 국민 한 사람의 생애 의료비는 평균 2,724만 엔 정도인데 이 중 절반은 70세 이후에 지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75세가 넘으면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 일반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골절로 입원하게 되고 금방 퇴원할 줄 알았지만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자녀는 한두 명인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없고 자연스럽게 돌봄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것이죠. 70대 이후부터 생기기 쉬운 돌봄 상황은 장수를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적인 충격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돌봄 상태가 되면 생활비 절약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들기 때문에 적자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70대 이후부터 생기는 간병비 부담은 은퇴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자산을 갉아먹게 됩니다. 따라서 칠순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한 돈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벌어놓은 돈을 잘 지키고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칠순에도 팔순에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시니어 정보쇼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